5년 전 세실리아는 신발끈조차 스스로 묶을 수 없었습니다. 침대 가장 자리에 앉아 발을 내려다보며 다음에 올 고통을 아는 사람처럼 얕은 숨을 쉬었습니다. 팔을 뻗어 신발끈에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무릎이 잠겼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허벅지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손가락이 신발에서 5cm 떨어진 곳에서 떨렸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또 하루였습니다. 오늘 그녀는 일주일에 3번 5km를 걷습니다. 멈추지 않고 동네 언덕을 오릅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옵니다. 손주들과 숨바꼭질을 합니다.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녀는 모든 사람이 관절염을 치료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관절 파괴를 가속화하는 약물 복용을 중단했습니다. 저는 김재성입니다. 23년간 류마티스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그 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여러분도 세실리아의 이동성을 거의 끝낼 뻔한 것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부프로펜, 디클로페낙, 니메술리드, 나프록센. 관절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 이 약들 중 하나를 매일 복용하고 있다면 지금 멈추고 제 말을 들어주세요. 앞으로 몇 분 안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관절을 돌이킬 수 없는 파괴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몇 번이나 이렇게 하셨나요? 무릎 통증으로 깨어났습니다. 발을 바닥에 닿기도 전에 시작되는 그 찌르는 듯한 감각, 절뚝거리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약통을 보관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소염제를 꺼냈습니다. 물 한 잔을 채웠습니다. 복용했습니다. 20분을 기다렸습니다. 통증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반복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일상이 되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알약. 더 이상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양치질처럼 자동적입니다. 아프면 약을 먹습니다. 그렇게 간단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알약을 삼킬 때마다 관절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일시적인 완화가 연골의 영구적인 건강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그런지 보여드리겠습니다. 30일마다 90알을 복용합니다. 1년이면 1180알입니다. 2년이면 2160알입니다. 그리고 치료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복용하는 동안 연골은 아무것도 복용하지 않을 때보다 더 빨리 닳아 없어집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리나요? 모순되게 들리나요? 최신 과학이 발견한 것이 정확히 그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연구가 있습니다. 4년 동안 골관절염 환자 1070명을 추적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 277명이 정기적으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복용했습니다. B그룹 793명이 아무것도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4년 후 모든 것을 측정했습니다. 고정밀 mRNA를 사용했습니다. 연골 두께, 조직 구성, 활막의 염증 수준, 관절액의 질, 모든 지표가 분석되고 비교되고 문서화되었습니다. 결과는 소염제를 복용한 그룹은 모든 지표에서 현저한 악화를 보였습니다. 모든 지표에서요, 염증이 증가했습니다. 연골이 악화되었습니다. 마모가 가속화되었습니다. 반면 아무것도 복용하지 않은 그룹은 안정성을 유지하거나 일부 경우 개선되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염제는 통증을 차단하지만 염증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기분이 나아집니다.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좋아, 효과가 있네. 그리고 더 많은 활동을 합니다. 더 멀리 걷습니다. 계단을 더 많이 오릅니다.
더 무거운 것을 듭니다. 중단했던 일들을 다시 시작합니다. 하지만 관절은 안쪽에서 여전히 염증이 있습니다. 여전히 손상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구조물에 과부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시보드가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한다는 이유만으로 고장난 엔진으로 차를 가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손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 걸음마다, 매 움직임마다 더 있습니다. 이 약물들은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을 차단합니다. 하지만 프로스타글란딘이 통증을 유발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유발합니다. 통증을 발생시키는 염증 과정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다른 일도 합니다. 연골 복구를 돕습니다. 프로스타글란딘은 신호 분자입니다. 조직 재생을 담당하는 세포들을 부릅니다. 매일매일 프로스타글란딘을 차단하면 몸이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벽에 구멍을 막지만 시멘트가 마르도록 두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 날 구멍이 더 크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막습니다. 그리고 구멍은 더욱 더 크게 돌아옵니다. 더 이상 벽이 없고 구멍만 있을 때까지. 그리고 아무도 제대로 경고하지 않는 위험들이 있습니다.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출혈할 수 있는 위궤양, 갑자기 나타나 병원으로 보내는 소화기 출혈, 서서히 신장 기능을 약화시키는 신부전, Journal of Cardiovascular Pharmacology에 발표된 연구는 디클로페낙이 심혈관 위험을 60% 증가시킨다고 보여주었습니다. 60%요? 심장마비, 뇌졸중, 특히 이미 고혈압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세실리아는 3년 반 동안 디클로페낙을 복용했습니다. 매일, 3알, 아침에 하나, 점심 후에 하나, 자기 전에 하나. 통증이 가라앉아서 계속했습니다.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의사가 처방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한 알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2알이 필요했습니다. 1년 후에는 3알, 통증이 더 빨리 돌아왔습니다. 더 강해졌습니다. 같은 완화를 얻기 위해 더 높은 용량이 필요했습니다. 속쓰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목까지 올라오는 그 타는 듯한 느낌, 병원에 갔습니다. 진단, 약물 유발성 위염, 의사는 위를 보호하기 위해 오메프라졸을 처방했습니다. 또 다른 약, 이제 하루 4알이었습니다. 디클로페낙 3알, 오메프라졸 1알. 무릎 통증은 계속 돌아왔습니다. 매달 더 강해졌습니다. 양손으로 난간을 잡고 집 계단을 올랐습니다. 매 계단이 힘들었습니다. 중간에 멈춰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빵을 사러 나갔습니다. 고르지 않은 인도, 헐거운 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잡으려고 했습니다. 두려움에 무릎을 잠갔습니다. 다리 전체를 타고 올라오는 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거기 서서 기둥에 기대어 식은땀을 흘리며 통증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 지금 당장. 그날 오후 제 진료실에 왔습니다. 아들의 팔에 기대어 들어왔습니다. 회색 머리를 묶었습니다. 코끝에 안경을 걸쳤습니다. 단순하지만 깨끗한 옷. 깨진 유리 위에 앉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문장 끝에서 떨렸습니다. 아래 십수를 깨물었습니다. 창문을 향해 쳐다봤습니다. 빠르게 깜빡였습니다. 눈물을 참으려고 MRI를 지시했습니다.
세실리아 씨, 무릎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엑스레이는 모든 것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다음 주에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금요일 오후에 진료실로 왔습니다. 컴퓨터 화면에서 이미지를 열었을 때 제 위가 조였습니다. 23년간의 진료에서 많은 나쁜 것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를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른쪽 무릎의 연골이 3년 반 만에 42% 감소했습니다. 42%요. 일부 부위에서는 실질적으로 뼈가 뼈에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활막은 염증이 있고 두껍고 붉어져 있었습니다. 관절액은 점도를 잃었습니다. 윤활유 대신 더러운 물처럼 보였습니다. 월요일에 그녀를 다시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세실리아 씨, 여기 이 하얀 부분이 보이시나요? 저게 뼈입니다. 쿠션처럼 주변에 두꺼운 연골층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보세요. 이미지 위로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직접 문지르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봤습니다. 약 10초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약이 이렇게 만든 건가요? 약이 많이 가속화했습니다. 그리고 최악은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복용하는 동안 실제로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방한 의사가 아플 때마다 먹으라고 했어요. 급성, 가끔씩의 통증을 위해 준 것입니다. 몇 년 동안 매일 복용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염제는 치료가 아닙니다. 응급처치입니다. 가끔 사용하는 것이지 일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 에어컨이 웅웅거립니다. 밖에서 개가 짖습니다. 세실리아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얼굴에 손을 댔습니다. 선생님, 그럼 저는 3년 동안 치료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제 자신을 독살하고 있었던 거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무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지금 받고 있는 이 정보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이것을 알아야 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하세요. 좋아요와 구독 함께 계산했습니다. 3년 반 하루 3알 총 3,780알 이 시발들이 팩을 3만 원에 사면 190팩이었습니다. 소염제만 570만 원, 오메프라졸에 약 200만 원, 관절을 악화시키는데 7살 70만 원. 그리고 모두가 묻는 질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하지만 아플 때는 어떻게 하죠? 뭘 해야 하나요? 연골을 파괴하지 않고 실제로 작동하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자연의 소염제, 강황. 커큐민이라는 화합물이 있어 이부프로펜만큼 염증을 줄이지만 연골에 부작용이 없습니다. 비교 연구에서 커큐민과 이부프로펜 사이에 동등한 통증 감소를 보여주었지만 강황 그룹에서는 위염이나 연골 악화 사례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용할까요? 강황 가루 1티스푼을 하루에 밥에 섞거나 국에 넣거나 오렌지 주스에 맛은 부드럽고 약간 씁니다. 또는 약국에서 농축 커큐민 캡슐을 사세요. 한 달에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듭니다. 피페린이 함유된 커큐민을 찾으세요. 피페린이 흡수를 증가시킵니다. 생강. 화학 소염제와 같은 경로로 염증을 차단하지만 동시에 연골 복구를 자극하는 진저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효과입니다. 염증을 줄이고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어떻게 사용할까요? 엄지손가락 크기의 신선한 생강 한 조각을 가져오세요. 잘 씻으세요. 껍질째 가르세요. 물 2컵에 10분간 끓이세요. 거르세요. 따뜻하게 마시세요. 너무 강하다고 느끼면 꿀 1스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루 2번 아침과 저녁 한 달 안에 차이를 느낄 것입니다.
지방이 많은 생선의 오메가3, 정어리, 연어, 참치, 관절을 공격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줄입니다. 사이토카인은 염증의 전령과 같습니다. 오메가3는 이 전령들을 차단하여 통증과 무기를 줄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3번 드세요. 정어리 통조림 하나에 2g의 오메가3가 있습니다. 생선을 좋아하지 않으면 생선 기름으로 보충하세요. 하루 2000mg, 한 달에 약 4만 원 정도 듭니다. 중금속이 없는 정제된 생선 기름을 찾으세요. 두 번째 방법, 내부에서 연골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글루코사민 1000mg과 콘드로이틴 1200mg을 매일, 이것들은 연골의 구성 요소입니다.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기 위해 몸이 필요로 하는 재료를 제공합니다. 연골을 벽으로 생각해 보세요. 벽에 구멍이 있는데 건축업자에게 벽돌과 시멘트를 주지 않으면 수리할 수 없습니다.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은 연골의 벽돌과 시멘트입니다. 한 달에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듭니다. 타입 2 콜라겐 하루 40mg, 관절 연골의 기지를 형성하는 특정 유형의 콜라겐입니다. 몸에는 여러 유형의 콜라겐이 있습니다. 타입 1은 피부용입니다. 타입 2는 관절용입니다. 아무 콜라겐이나 복용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타입 2여야 합니다. 보충하면 몸의 복구를 위한 올바른 원료를 제공합니다. 한 달에 5만 원, 아침에 공복에 복용하세요. 더 나은 흡수를 위해. 세 번째 방법, 파괴 없는 운동. 움직이지 않는 관절은 녹슬어갑니다. 하지만 과부하된 관절은 부러집니다. 균형은 통제된 저충격 운동에 있습니다. 수영. 물은 관절에서 체중의 80%를 제거합니다. 연골을 다치게 하지 않고 근육을 단련합니다. 수중 에어로빅 같은 논리입니다. 고정식 자전거, 충격 없는 원형 운동, 평평한 지형에서의 가벼운 걷기, 언덕 없이, 불규칙한 길 없이, 탄성 밴드나 가벼운 무게로 근육 강화 운동. 강한 근육이 관절을 보호합니다. 연골에 도달하기 전에 충격을 흡수합니다. 일주일에 3번, 각 세션 40분, 그리고 통증이 정말 심할 때는 아세트아미노펜 1g, 필요하면 하루 3번까지. 아세트아미노펜은 소염제가 아닙니다. 순수한 진통제입니다. 통증을 차단하지만 프로스타글란딘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연골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할 때만, 매일이 아닙니다. 일상으로 만들지 마세요. 응급처치이지 치료가 아닙니다. 이제 말해주세요. 매일 소염제를 복용하나요? 얼마나 오래? 어떤 것을?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당신의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세실리아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프로토콜을 짰습니다. 첫째, 디클로페낙의 점진적 중단. 몸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끊지 마세요. 반동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처음 며칠은 더 아플 것입니다. 첫 주에 3알에서 2알로 줄였습니다. 둘째 주에 2알에서 1알로, 셋째 주에 반알로, 넷째 주에 0, 그 사이에 강황, 생강, 오메가3을 시작했습니다. 콘드로이틴과 함께 글루코사민을 추가했습니다. 타입 2 콜라겐. 일주일에 2번 수중 에어로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통증이 심해졌나요? 네. 처음 5일은 어려웠습니다. 낙담하여 진료실에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전보다 더 아파요. 설명했습니다. 예상된 일입니다. 당신의 몸은 소염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며칠만 더 견디세요. 견딜 수 없을 때 아세트아미노펜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견딜 수 없을 때만 필요성이 줄어들었습니다. 둘째 주에는 이미 하루 걸러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했습니다. 셋째 주에는 일주일에 2번, 넷째 주에는 1번, 다섯째 주에는 전혀. 2달 후 진료를 위해 돌아왔습니다. 안정적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벽을 잡지 않았습니다. 절뚝거리지 않았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의 표정 없이 의자에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지나친 주의 없이 선생님 훨씬 나아졌어요. 통증이 약 60, 70% 줄었어요. 제 일을 할 수 있어요. 어제 걸어서 가게에 갔어요. 3개월 전에는 할 수 없었어요. 6개월 후 새로운 MRI 이전 것과 비교했습니다. 악화 진행이 멈췄습니다. 완전히 멈췄습니다. 연골은 이미 잃어버린 것을 재생하지 못했습니다. 파괴된 연골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더 나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안정화되었습니다. 활막의 염증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관절 공간이 유지되었습니다. 오늘 5년 후 세실리아는 일주일에 3번 5km를 걷습니다. 동네 언덕을 오릅니다. 수중 에어로빅을 합니다. 마당에서 손주들과 숨바꼭질을 합니다. 장바구니를 듭니다. 두려움 없이 계단을 오릅니다. 통증 없이 스스로 신발끈을 묶습니다. 매일 강황과 오메가3를 복용합니다. 콘드로이틴과 함께 글루코사민, 타입 2 콜라겐, 5년 동안 소염제를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통증? 날씨가 바뀔 때 조금 불편한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녀가 사는 것을 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갈림길에 있습니다. 첫 번째 길, 매일 소염제를 계속 복용합니다. 앞으로 몇 달, 몇 년 동안 연골이 계속 감소합니다. 밀리미터씩. 통증이 증가합니다. 이동성이 감소합니다. 수술이 유일한 선택이 되는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무릎 교체,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6개월 회복, 감염, 거부 반응의 수술 위험, 그리고 그럼에도 결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길, 현명한 것을 선택합니다. 의학적 지도해 소염제를 중단합니다. 혼자서 한꺼번에 끊지 마세요. 첨진적으로 중단하세요. 자연 소염제를 시작하세요. 강황, 생강, 오메가3,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타입 2 콜라겐으로 연골에 영양을 공급하세요. 저충격 운동으로 현명하게 움직이세요. 3개월 안에 차이를 느낍니다. 6개월 안에 검사 결과가 개선을 보여줍니다. 1년 안에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삶의 질을 회복했습니다. 5년 전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스스로 신발끈을 묶을 수 없었던 세실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5km를 걷고 손주들과 노는 세실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차이는 하나의 결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을 멈추고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시작하는 것, 같은 변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결정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결정하세요. 소염제를 복용하며 지나가는 매일이 더 많은 연골 손실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연골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60세 이후 근육을 강화하고 관절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더 이해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고정된 링크에 60세 이후 근육과 관절 강화를 위한 최종 가이드가 있습니다.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있는 친구에게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세요. 수년간 매일 소염제를 복용해온 가족 중 그 사람에게, 당신의 이웃, 당신의 친구, 당신의 동료에게. 정보 부족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관절을 파괴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현명하게 관절을 돌보세요. 큰 포옹,